네, 계속 보겠습니다. 전대 동의를 끝까지 거부하는 임대인.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자, 하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하려고 하는 호실이 201호예요. 여기 뭐 출입문이 있을 테고,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과 전차인이 마음에 듭니다. 지금 있는 이 사업자 두 대표님들이 다 마음에 드는데 아우 다 마음에 들고 이런 분들 들어왔으면 너무 좋겠어. 좋은 사람 소개시켜서 너무 좋은데 아우 근데 전대동의만큼은 안 돼. 다른 건 내가 다 되는데 전대동의만큼은 그거는 안 돼. 이제 이런 분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사장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려하시는 거 당연히 이해합니다. 네, 사장님 그러면 두 분은 마음에 드시죠? 그러면 사장님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계약서를 두 개로 나눠서 작성을 하는 건 어떨까요? 이분들은 사업자만 내시면 되니까 굳이 걱정되시는 그 전대동의로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사업자 두 개를 낼 수 있게끔 계약서를 처음부터 반반 나눠서 작성하는 건 어떨까요? 자, 이거는요, 이 임차인분들 두 명의 대표님을 임대인이 마음에 들어 했을 때의 얘기예요. 마음에는 든데 전대동의에 대해서는 이거는 거부감이 있는, 예전에 뭔가 호되게 당한 기억이 있는, 그래서 그것만은 안 되는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요, 여기가 보증금 1000에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두 개로 나눠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201-A호, 201-B호. 여기가 보증금 500에 월세 50. 여기도 보증금 500에 월세 50. 실질적으로는 현장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눠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요. 10평이다. 그러면 좌측 5평, 우측 5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도 사업자를 낼 수 있고 이분도 사업자를 낼 수 있죠. 그러면 하나의 호실을 절반을 나눠서 계약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느냐? 이렇게 임대하는 것이 문제는 없느냐?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위법이라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내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뭔가 제재를 받는다거나 세금 신고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고 실제로 저도 끝까지 전대동의가 안 되는데 임대인분이 임차인들을 마음에 들어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양쪽 다 사업자를 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때 이 방법을 쓰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지금 여기가 내부를 보면 출입문이 각각 별도로 있고 안에 실제로 가벽이라도 쳐져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사실은 하나의 공간이에요. 이걸 임대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법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들 많이 해요. 문제는 뭐냐면 임차인 A와 임차인 B 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인허가 업종이 있을 경우,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내부 칸막이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 그런 조건이 있는 인허가 업종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못 써먹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임차인의 사업자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 방법을 써야 되겠죠. 방금 얘기했던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인허가 조건이 있는 임차인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업자를 내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사업자 등록은 내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허가가 안 나와요. 관공서에서. 요거 첫 번째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는 A는 임차인이었고 B는 전차인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 방법을 쓸 때는요, 둘 다 임차인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둘 다 상임법에 보호를 받는 정식 임차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 물리적으로 구분된 건 아닌데 여기를 A가 쓰고 있고 여기를 B가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벽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책상들을 각각 놓고 쓰고 있겠죠.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1년이든 2년이든. 만기가 됐을 때 A는 계속 쓴다고 그래요. 10년까지 보호를 받으니까. 근데 B는 나간다고 합니다. 나갈 권리 있죠? 왜? 임대차 계약 끝났으니까. 나갈 권리 있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임대인이 굉장히 골치 아파지겠죠. 자, 지금 원래 보증금 1000에 월세 100짜리를 500에 50, 500에 50 이렇게 이 두 명의 대표님들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임대인은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했던 건데 한 명은 계속 있는다 그러고 한 명은 퇴실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 남은 공간 어떻게 세를 줄 거예요? 남은 공간 어떻게 세를 주나요? 못 주죠. 실제로 여기가 벽에 나눠져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같이 사용을 했을 뿐이지. 사업자 두 개를 놓고. 그죠? 자, 이런 상황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는요, 임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어떤 특약이냐? 201-A호와 201-B호는 임차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구분해서 임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둘 중 하나의 호실에 퇴실 사유가 발생할 때는 둘 다 퇴실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그런데 요거는 조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문구예요. 다툼의 소지가 있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둘 중 하나의 호실에 퇴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둘 다 퇴실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는 남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인수한다. 남은 하나가 다른 하나의 임대차 계약을 인수한다. 요 특약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특약으로 계약서, 두 개의 계약서에 각각 특약으로 넣으시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면 보통 확인서를 하나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목을 확인서 이렇게 하고 임차인 A와 임차인 B 중간에 요 내용을 다 넣어요. 둘 중 하나의 호실에 퇴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둘 다 퇴실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는 남은 하나가 다른 하나의 임대차 계약을 인수한다.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A의 서명, B의 서명 이렇게 해서 확인서를 한 장만 만들어서 임대인분만 드립니다. 저는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추후에 임대인분이 곤란하지 않게끔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뭐 특약이 됐든 확인서가 됐든 서류를 꾸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전대 동의를 해달라고 우리가 임대인분들께 부탁을 하면은 10명 중에 2명 정도만 동의가 나오고 8명 정도는 동의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제3자를 빼주는 마구잡이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서류가 아니라 누구에게라고 특정돼 있는 그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전대동의서에 그렇게 문구를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임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특약을 정말 너무 당연하지만 그걸 문구로 다시 한번 적고 임차인과 전차인을 함께 대동해서 현장에서 설득을 하면, 그러면 8명, 안 된다고 했던 8명 중에 다시 4명 정도는 오케이가 나오고 4명 정도는 또 X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이죠. 2분 정도는 임차인과 전차인만 마음에 든다면 2분 정도는 오케이가 나와요. 자, 그런데 남은 2분 정도는 또 오케이가 안 나올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10건 중에 2건밖에 계약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진행을 하다 보면은 총 10건 중에 2개 빼고 8건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계약률이 지금 몇 배로 올라갔나요? 4배로 올라갔죠. 확률이 20%밖에 안 되던 게 80%까지 올라가니까. 이거는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확률입니다. 물론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임대인분들께 얼마나 또 잘 얘기를 하고 설득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확률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가 전대동의서에 도장 찍어주세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확률이 올라갑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우리 중개실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